안녕하십니까. 금형 모델링 다음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카티아 화면을 열어보시고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파일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파일에 대한 부분들은 파트 2라는 부분으로 제가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했던 것,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부분들 한번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퍼코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작업은 런너, 게이트, 스프루브 C자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바텀 코어에 대한 부분 자리는 런너와 그 다음 에젝터핀, 스프록핀, 볼트 이러한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상형과 하형에 대한 코어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판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삽입이라는 부분을 해서 본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7개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름을 조금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의 이름을 탑 클램퍼 플레이트라는 것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캐비티 플레이트라고 이름을 부여줍니다. 다음번에는 코어 플레이트라는 이름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스페이스 블록, 마찬가지 이 부분은 어퍼 이젝트 플레이트, 이거는 바텀 마찬가지 이 부분은 바텀 크램 포인트라는 부분을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우선 작업을 할 때 했는데 캐비티 플레이트부터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순서들은 금형의 고정측부터 마지막 가동측까지의 금형에 조립되는 순서를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작업 오브젝트 정의, 적시해서 여기서 작업하겠다 이러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XY 평면을 기점으로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XY 평면으로 작업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크기가 지난 시간에 작업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에 270으로 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를 270, 다음 이 부분에 대한 주수를 230으로 지난번에 결정했죠. 230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몰드베이스의 원판에 대한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두께 부분도 지난 시간에 50T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점으로 50T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방금 했던 스케치를 활용하여 패드로 들어가서 스케치를 작업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두께는 50mm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코어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스케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스케치 부분이 보시게 되면 방금 스케치 7번이 아니고 스케치 8번에 보면은 우리가 코어로 작업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텀 코어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바텀 코어를 숨기고 어퍼 코어로 분리하여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포켓을 파보겠습니다. 깊이가 30mm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포켓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사용했던 포켓을 어디면에서 이 부분이 아니라 반대면이 되겠죠. 반대면의 깊이는 30mm 포켓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켓이 완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되니까 자,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어퍼 코어를 잠깐 숨기게 되면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포켓이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높이는 30m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취소를 하고 일단 캐비티 볼리를 잠시 숨기고 어퍼 코어에 대한 높이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최종적인 높이는 30mm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했던 부분들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부딪혀서 자, 이 부분에 모르니까 다시 한번 부딪 정리. 작업 오브젝트 정리가 들어가 있는 항상 작업 화면에 줄이 쳐집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사각대로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켓을 들어가는데 드릴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 드릴 카운트도 작업을 하는데 내가 얼마 정도 할 것이냐 8알 정도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8mm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는 게 아니니까 치수에 대한 구속을 주겠습니다. 8mm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5.5mm 정도가 적당하게 들어갑니다. 자, 5.5가 이렇게 되면은 이 코너에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코너 모서리가 충분히 됩니다. 물론 5.5가 아니고 5mm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 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작업을 했을 때 큰 엔더밀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개씩 하지 마시고 미러를 사용을 하여 자, 이렇게 4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포켓을 하여야 됩니다. 이 포켓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포켓을 기점으로 30mm 포켓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포켓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료되어 있으니까 하나 더 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서브로우시 자리에 대한 구멍을 뚫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파이는 4파이가 아니고 뒤에 보게 되면 심플로 써서 이 부분의 파이를 16파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코어 사이즈도 16파이를 결정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볼트 위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트 위치도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어퍼 코어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볼트 위치가 스케치 보게 되면은 스케치 17번 스케치 17번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여기 스케치 17번이 나타났죠. 이 부분에 드릴을 뚫는 게 볼트 자리를 사용을 합니다. 금형에서는 볼트는 육각 렌진 볼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점으로 마찬가지 구멍을 뚫겠습니다. 이번에는 16파이가 아니라 9파이 M8이니까 9mm를 관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카운터보로 들어가셔서 이 카운터보에 대해서 파이가, 즉 M8mm의 머리에 머리 파이가 13mm입니다. 그래서 여유를 줘서 14mm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볼트의 머리의 높이는 8mm는 8mm가 되겠습니다. 똑같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9mm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해서 OK 되면은 이러한 카운터보에 대한 구멍이 뚫립니다.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코어에 있는 부분, 탭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볼트를 조각이 인 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마찬가지 패턴으로 돌리겠습니다. U자 패턴으로 돌리는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아까 했던 16번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한 번에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였고요. 자, 그 다음 고정측 적식계에서 캐비티 플레이트에 대한 작업을 하였으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냉각수, 간접 냉각을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냉각수에 대한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냉각수는 작은 검이기 때문에 8파일과 6파일을 사용을 하는데, 오늘 부분은 6파일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30mm 지점, 적식계에서 이 30mm 지점 부분에서 까지가 포켓이 되어 있으니까 20mm 안에 냉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넉넉 잡아 그냥 10mm로 한번 잡아보시고, 기본적으로 있을 때 중심에 대한 부분들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중심의 부분은 이 중심을 통해서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했을 때 이 치수는 마이너스 35mm, 그 다음 높이는 40mm. 자, 이런 부분에서 작업을 하시고, 윈도우를 하시고, 마찬가지 이렇게 구멍을 누르겠습니다. 다음 6파이니까 6파이에 대한 부분을 관통을 하겠습니다. 카운터보가 아니고 10불로 해서 넥스트로 작업을 하고, 9파이가 아니고 6파이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각수에 대한 구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다음 부분에서 이 어퍼코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퍼코어 부분을 살짝 숨기고, 그 다음 캐비티 플레이트에 대한 부분을 숨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어 플레이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코어 플레이트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캐비티 플레이트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아까 작업했던 스케치하면 이것을 불러보시게 되면, 자, 이것을 좀 숨기고요. 스케치 7번 이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위로, 여기 보게 되면 축이 있습니다. 축이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코어 플레이트는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자,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화살표를 해주거나, 지금 이거를 가지고 내려줍니다. 30mm가 아니라 이 부분은 60mm로 하기로 지난 시간에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OK 부분을 누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 A 부분에 가서 스케치 8번이 있죠. 이 스케치 8번을 활용해서 포켓이 들어갑니다. 이 포켓도 마찬가지 30mm 포켓이 되겠죠.
자, 30mm 포켓을 들어갑니다. 자,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캐비티 플레이트에서 포켓했던 드릴 카운터 포켓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포켓이 들어가는데 지금 포켓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반대를 이용을 해서 30mm 포켓을 사용해서 이렇게 포켓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텀 코어에 대한 부분을 호출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텀 코어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도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아까 어퍼코어에서 작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퍼코어에 작업을 했던 부분인데 스케치 17번. 자, 스케치 17번 여기입니다. 자, 스케치 17번. 이 스케치 17번 기점으로 또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의 스케치 17번은 볼터 구멍자리죠. 볼터 구멍자리인데 6파이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9파이에 카운터 보고 들어갑니다. 14에 9mm 맞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 마찬가지 이 부분을 유자 패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16번이죠. 자, 16번 유자 패턴을 사용을 하여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현재 이 내각수 부분은 고정책에서 사용 안 해도 되니까 이 부분을 숨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위치는 에젝터 핀에 대한 위치입니다. 이 에젝터 핀은 위쪽에 있는 미끄럼 운동을 다 했기 때문에 4파일 쓰면 여기는 5파일로 해서 관통이 들어가겠습니다. 카운터 보고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해서 작업을 5파일로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5파일 부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바텀 코어에 들어있죠. 이 바텀 코어에 스케치 28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작업을 유자 패턴으로 돌리겠습니다. 어떤 유자 패턴이냐? 지금 스케치 나타내지 않는 26번 유자 패턴으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였고요. 자, 그 다음 센터 부분에 스프루 록핀 자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스프루 록핀 자리는 스프루 록핀 자리는 5파입니다. 그래서 이건 6파이로 해서 관통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을 다 하였고 마찬가지 냉각수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냉각수를 가지고 했을 때 마찬가지 이 벽면을 기점으로 스케치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6파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 부분도 X축으로 마이너스 35에 깊이 쪽으로는 40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 잘못됐네요. 깊이는 마이너스 40으로 가겠습니다. 자, 40으로 간 상태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미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냉각수에 대한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얼마냐? 지금 6파이 관통 맞습니다. 그래서 6파이 관통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각수까지 완료됐고 이 냉각수 부분의 다음에 부분이 헷갈리니까 이 부분을 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코어와 원판 간에 대한 조립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완료했고요. 다음번에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위에서부터 작업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탑 클램프 플레이트. 이 탑 클램프 플레이트를 작업하실 때는 이 캐비티 플레이트를 호출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있으니까 탑 클램프 플레이트 부분이니까
이 캐비터 플리터 뒷면을 가지고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뒷면을 가지고 스케치를 하는데 이 스케치 부분을 작업을 하는 부분을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는 세로에 대한 부분에 몰드 베이스를 보게 되면 270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로는 크램프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230에 50mm를 더 플러스한 치수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즉 쉽게 해서 25mm 구간이 크램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327에 몰드 베이스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2327에 대한 크램프에 대한 두께, 즉 크램프 플레이트의 두께는 몰드베이스 카탈로그를 찾아보시게 되면 25T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25T를 기점으로 모델링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케치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 이 부분에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얼마냐? 25mm 두께만큼 스케치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였고요. 그 다음 스페이스 블록에 대한 부분이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페이스 블록 부분을 클릭하셔서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 바닥면을 클릭을 하셔서 저희들이 높이는 70이고 그 다음 폭은 43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구속을 주겠습니다. 구속을 주는데요. 이 부분은 제로로 표현하시고 마찬가지 이 부분을 43mm입니다. 이 부분 270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135가 갑니다. 왜냐면 구속이 다 됐고 취소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셔서 미러로가 들어가겠습니다. 높이는 70으로 하였기 때문에 70으로 주겠습니다. 자, 70으로 완료됐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에 스토핀을 잡아주기 위해서 작업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한번 길이를 한번 재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길이는 XY 평면을 기점으로 이 바닥까지 높이를 기점으로 130mm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누르고 버텀 에젝터 플레이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면 XY면에 대한 부분을 기점으로 작업을 마이너스 아까 치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30mm) 125mm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잘 찍히지가 않네요. 자, XY 뷰를 마이너스 125mm 5mm를 띄워주는 것은 나중에 스토핀을 작업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폭은 140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이것을 반대로 클릭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140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27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께는
20mm가 되겠습니다. 이 20mm는 카탈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20. 다음 보시게 되면 어퍼 부분, 어퍼 이젝터 플레이트를 작업하는데, 어퍼 이젝터 플레이트는 이 면에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보이지 않죠?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자, 여기서 치수를 구속을 주겠습니다. 140 맞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27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되었고요. 이 두께는 15m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텀 크래프 플레이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바텀 플레이트 부분에 대한 작업을 마찬가지 이렇게 작업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270이죠. 270 그대로 가시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치수가 230에서 50을 더한 270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탑크래프 플레이트의 두께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두께도 25mm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검형에 대한 완료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